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사표 내려다가 다시 돌아온 김상훈 기자. 저 사표 내려다가 그랬나요? 네. 출연을 자꾸 펑크 내면 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저도 모르는 사표를. 예, 제가 잘 설명 못한 철강 문제. 네, 철강 문제. 사실 그 통상 문제는 다들 어려워서 예. 많이 뭐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예전에 쌓아놨던 똥을 이제 바이든이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첫 번째 똥을 맞았던 데가 EU. 네. 그게 지난해 10월에 바이든이 EU 가서 서로 이렇게 관세 철폐하기로 하고 한번 해결이 됐고 네. 두 번째 일본이 이번에 그 철강 관세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물리지 않기로 협상 타결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U나 일본 여기도 철강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예. 근데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걔네들이 빠져 있던 상황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냈다고 얘기를 했고 예. 미국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강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와는 세아제강 이런 데들도 역대 최고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철강주 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뉴스일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트럼프가 철강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막 수입 안 하겠다 했을 때 맞습니다. 일본은 25% 관세를 무는 걸 선택하고 네. 그 선택한 건지 강요당한 건지 모르겠으나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강요당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쿼터를 받아서 네. 요만큼까지만 팔고 더 이상 안 팔겠습니다. 네. 그렇게 둘이 이제 선택지가 달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이번에 일본이 그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조금 내용을 들어보시면 예. 조금 자세한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외신에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일본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125만 톤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를 하고 예. 그걸 넘어가는 그 물량들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계속 물리기로 했어요. 이걸 저율 할당 관세라고 하는 뭐 보호무역 조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2017년에 일본이 그 관세를 얻어맞기 전에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73만 톤 정도 됐었거든요. 예. 연간 173만 톤. 네.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관세 그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설명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한 70% 정도? 이 정도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지 않겠다. 예. 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건데 그래서 얼마나 그 일본이 철강 수출이 줄었는지 한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 왼편에 있는 게 이게 2017년 기준 저 또 등장했네요. 손가락. 미국이 손가락. 철강을 수출한 주요 국가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네. 캐나다가 제일 많고요. 관세 부과하기 전에. 네네 2017년에. 네. 그래서 한국이 그때 340만 톤 정도였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2만 톤. 네. 그랬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98만 톤, 99만 톤 엄청 많이 줄었죠. 예. 관세를 이제 부과받는 바람에 생긴 결과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한국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한국은 340만 톤. 2017년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출 물량의 평균에서 70%만 관세 없이 니네들 우리한테 수출해도 된다. 그렇게 당시에 그 세계 국가 손안에 들어서 예. 그래서 한국은 꽤 많이 수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수출 물량은 딱 쿼터만큼 거의 다 채운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70% 쿼터가 70%였습니까? 네, 쿼터가 70%였어요. 쿼터가 260만 톤. 그러니까 우리는 쿼터만큼 거의 다 팔았고 일본은 관세를 전부 다 25% 부과하는 걸로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많이 줄은 거네요.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서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에서 네. 워낙 아이들이 막 자꾸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네네. 놀이기구도 막 흔들흔들하고 네. 놀이공원 사장님이 트럼프인 거죠. 아이들 집합. 자, 너네들 내가 옵션을 2개 줄게. 네네. 모래주머니 무거운 걸 양쪽에다가 다리에다가 묶고 놀래. 네. 아니면 우리 영업시간이 언제까지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놀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 네. 라고 할 때 일본은
저는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묶고 끝까지 놀아볼게요. 관세 부과 받겠다는 거고 우리는 저기 3시까지만 마음 편하게 놀랍니다. 그럼 대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라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네. 모래주머니를 선택한 일본이 손해 많이 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그 제품은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네.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근데 그만큼 25% 관세를 부과받으면 그만큼 많이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왜 쿼터제를 선택했냐고 하면 이걸 사실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때 전 세계 철강업계가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요 타겟은 당연히 중국이었겠죠. 예. 사진을 잠깐 보시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게 2017년도에 각 나라별로 네. 철강을 수출하고 수입한 물량을 표현을 해 놓은 건데 네. 중국이 수출을 7,400만 오. 톤이나 했죠. 예.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중국이 그 덤핑 철강에 덤핑을 때리면서 막 물량을 밀어내다 보니까 사실 철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바깥에서 오는 모든 철강들에서 25% 관세를 때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한국은 우리 쿼터제 해달라. 예. 그래서 쿼터제 한 국가 그때 당시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5% 관세를 그냥 두드려 맞은 거죠. 예. 당시에 쿼터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철강의 관세도 매기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도 무조건 개정을 하겠다. 예.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한미 FTA 개정을 주고 여기서 쿼터제를 받아온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쿼터제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쿼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관세를 때려 맞게 되면 그만큼 그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우리는 쿼터제를 그나마 하고 싶었고 그쵸. 둘 중에 하나라면 새벽 오후 3시까지 노는 걸 선택하고 맞습니다. 싶었는데. 그랬는데 그럼 트럼프한테도 뭘 줘야 우리한테 유리한 그 그렇죠. 카드를 줄 테니 네. 그 당시에 트럼프한테 준 게 한미 FTA 개정을 개정을 해주고. 네네 아, 맞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아. 사실 이게 협정이라서 저희가 개정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했죠. 그래서 그걸 주고 이걸 받아온 건데 예. 예.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쿼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철강에 관세를 매기긴 했지만 모든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겼던 건 아니에요. 예. 보통 HS 코드로 그 제품들을 구분을 하는데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 한 7,000개가 넘습니다.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한 10개 중에 7개가 관세 대상이었고 예.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였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안 됐었던 거였죠. 우리 관세 받으면 너무 타격이 크다. 그쵸. 아. 잘했네요. 그때는 어쨌든 철강 당시에 그때는 되게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일본이 이제 관세가 없어지니까 네. 큰일 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조금 문제인 건데 당시에 일본의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나온 거죠. 난 이제 모래주머니 안 할래. 맞습니다. 뭐 아직 조건이 있기는 한데 많이 네. 보도는 안 됐는데 미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 6개월 안에 중국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야만 125만 톤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 25%를 철폐를 해주는 건데 네. 그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진 않았는데 아마도 뭐 수입 제한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희로 할당 관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주더라도 그거 넘어가는 거는 관세를 매기거나 예. 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관세가 철폐가 되는 건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진 않아요.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예.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는 맞습니다. 우리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해요? 왜? 뭐 반제품 같은 거는 수입을 해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가공해서 팝니다. 다시 팔고. 그래서 당시에 한국이 환적 수출 국가다. 그러니까 중국 철강이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라고 미국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산 철강 막아놨더니 맞습니다. 한국 통해서 한국이 다 들어오더라. 중국산 철강 사서 네, 먼지 네. 털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썼네. 지워. 코리아. 네. 다시 넘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쿼터제를 따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 정부가 우리가 그럼 절대 중국에 있는 반제품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는 다 그걸 증명하는 서류들이 포함이 돼요. 중국에서 넘어온 철 아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쿼터 제의를 딸 수 있었던 건데. 네. 그럼 큰일이네요. 일본은 모래주머니 풀리고 떴는데 우리는 오셋이 계속 있어. 계속 퇴장이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굉장히 불리해진 거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좀 불리해지긴 했는데 네. 이게 조금 뭐랄까 이제 가격 경쟁력은 사실 조금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가 쓴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예. 업황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손가락 등장하나요? 손가락 등장. 저것만 보면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2017년 기준이긴 한데 네. 한국 철강 수출 대미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철강 제품들의 비중이에요. 예. 강관이 50%나 되죠. 네. 강관이라고 하는 게 뭐 건설 현장에 쓰거나 아니면 네. 유정용이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건데 네. 사실 이 강간에 쓰는 그 원재료가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는 뭐 열형 강판 이런 거거든요. 열형 강판 가격을 보면 2017년에 톤당 64만 원 정도 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90만 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64만 원에서 90만 원. 와.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갑자기 지난해부터 폭발을 했잖아요. 예. 이때 저희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본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포스코나 뭐 세아제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도 쿼터를 받아서 수출 물량이 줄긴 했으나 가격이 워낙 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혜를 왕창 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도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이는 당연히 강관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는 뭐 가격 경쟁력의 문제를 떠나서 이 쿼터제니까 많이 살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이 살 수가 없어요. 쿼터를 넘어가는 이상 팔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강관을 살 수가 없으면 네. 당연히 EU나 일본에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이게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철강 제품별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쭉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이 파이프, 튜브 이게 강관이거든요. 네. 한국이 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그 다음이 EU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EU는 지금까지 관세를 맞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많이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포스코나 뭐 세아제강 이런 곳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봤는데 네.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EU 같은 애들이 이게 치고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협상을 미국이랑 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시간제 일본도 모래주머니 뗐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시간 제한 네네. 풀어달라. 뭐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최근에 그 문승국 산업부 장관이 예. 그 미국에 가서 만났죠. 만나서 우리도 재협상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철강업체에서도 계속 쿼터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예. 수요가 있으니까 더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현지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철강업계가 중국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또 한국 철강 기업이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더티 아이언이라고 하죠. 중국에 있는 철강이 한국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철강 수요가 100이라고 하면 이제 그 100을 다 쓰고 남은 만큼을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예를 들면 30을 수입을 해온다. 그러면 수출 물량이 30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그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팔지 않더라도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어쨌든 네가 중국에서 그렇죠. 수입하면 네. 남아서 수출 그만큼 더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철강 업체들이 싫어하니까 중간 선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 선거가 끝나봐야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뭐 잘은 미국이 그냥 방금 말씀 들어보면 뭐 금방 해줄 것 같진 않네요. 일본은 어떻게 했지? 그렇죠. 네. 이게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2018년도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예. 중국도 있었지만. 네. 근데 EU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아예 시장 접근이 제한됐었으니까 예.
그래서 니들이 지금까지 뭐 재미 봤으니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이 미국 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GAS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반 중국 철강 동맹 같은 건데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을 쓰지 말자 이런 그 새로운 철강 그 국제 협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 여기에 EU나 일본 같은 주요 국가를 끌어들이려면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근을 준 거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에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딜을 끝내놨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딜을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루에 하나만 준다. 그렇죠. 우리는 바람돌이야. 그리고 또 뭐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도 조건이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은 중국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근데 예를 들면 재협상을 할 거면 저희가 또 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처럼 뭐 니들은 그러면 니들도 중국 수입하지 마. 그쵸. 뭐 이렇게 중국 철강 수입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약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과연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쉽지 않겠네. 그럼 일본은 중국이랑 놀지 마 하면 네? 그래? 안 놀아 원래 별로 그렇게 안 친했어? 이런 건데 일본은 거의 그 수입을 안 해요. 중국 철강 제품을 사진을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2016년 기준이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이 중국에서 철강을 얼마나 수입했냐? 1422만 톤입니다.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걸 가공해서 이렇게 팔았던 건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일이네요. 그러네. 여기 일본은 보이지 않죠. 중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에다 팔았네 보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싫어할 만은 하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7년도에 이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540만 톤까지 줄어 있고 2021년에는 686만 톤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뭐라고 했다고 저렇게 줄이면 안 되지.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얘기잖아. 줄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줄여도 상관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뭐 가격 경쟁력의 문제 이런 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 중국 철강 제품이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반덤핑으로 많이 밀어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반덤핑 관세라고 하죠. 아, 니들 너무 싸게 내니까 그 시장 가격에 맞추려면 우리가 관세를 이만큼 물릴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철강, 미국, 일본, 유럽 이런 키워드가 섞여 있는 이야기. 아니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김상훈 기자 찬양론이 그냥 일색이네. 얼굴 잘생겼다부터 시작해서 사회자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제가 말을 잘 많이 못해서 해오셨네요. 뭐 등등등. 손가락 귀엽다까지. 진행 좀 부탁해 볼까요, 그럼? 김상훈 기자. 네, 좋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김상훈 기자를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요. 잘할 것 같습니다. 뭐 3명이 하기도 했다가 둘도 하기도 했다가 우리도 3% 힘내는 봅시다. 알겠어요. 철강 관세 이야기. 좀 뉴스로만 들었을 때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싶었는데 이해가 되네요 이제. 배경 얘기가 많았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하셨잖아요.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